청년층의 구직난과 조기 퇴사가 공존하는 채용시장. 기업과 구직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비영리교육재단 교육예봄이 국내 대표 채용 플랫폼과 기업연합회 등 취업 관련 기관 8곳에 최근 3년간 설문조사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커다란 인식차가 확인됐습니다. 기업들이 채용 시 가장 중시했던 건 지원자의 직무 관련 경험이었습니다. 중견 및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정기 공채보단 수시 채용을 갈수록 더 선호하는 데다 이직이 활성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전통적인 스펙 쌓기에 공을 들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청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 온 오프라인 수업에 매달 평균 30만 원 안팎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100만 원 이상 쓰기도 했습니다. 계획한 만큼 인원을 뽑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매년 절반 이상을 넘기는 데는 이런 불일치 탓이 큰 걸로 분석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채용을 못하겠다. 지원자가 적다, 적합한 자가 없다. 구직자는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뽑아주는 데 없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취업 관련 기관들은 이직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조사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이직 사유는 연봉 불만족이었고 기업 문화 부적응, 동료 간 불화, 개인 성장에 대한 욕구 등도 이직을 결심하게 만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문화와 대인 관계는 장기 근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년 채용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데 반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역량과 인재상, 구직자들의 부담이나 욕구와 관련한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네, 한 기자, 지금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할 의사도 없는 청년이 절반을 넘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먼저 취업자 수부터 좀 살펴보면요. 올해 5월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가 36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49.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비율을 뜻하는데 청년층 절반이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가 50% 밑으로 내려간 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단 졸업한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2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도 그러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가 797만 4천 명으로 800만이 안 되는데요. 5월 기준으로 청년층 인구가 8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청년 인구도 줄고 졸업한 사람이 주니까 당연히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줄 테고요. 제조업,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 취업자 수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일단 청년들이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건지를 좀 더 알아봐야 해결될 문제 같기는 한데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도 꽤 늘었다고요? 네,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청년이 56만 명이 늘었고요. 3년 이상 미취업 청년도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학교 졸업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121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언급했듯이 졸업 후 일자리가 없는 기간, 그러니까 백수인 기간이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 5천 명으로 비중이 46.6%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요. 3년 이상인 장기 백수도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5%에서 18.9%로 0.4%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뭘 하느냐 물었더니 많은 경우인 40.5%가 직업교육이나 취업 시험 준비를 한다고 답했지만 그냥 노는 백수 청년 비율도 늘었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실제로 이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는데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학도 취업 때문에 바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에 걸리는 시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더 길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을 해도 금방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취업한 청년들이라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죠? 네, 이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28개월 정도 됐는데요.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퇴사 이후로는 근로 여건 불만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이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는 0.2개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년에 육박하죠. 이 첫 일자리는 숙박 음식점업이 가장 많았고 광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순이었습니다. 또 첫 일자리 임금도 작년과 비교하면 올랐는데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4.5%포인트, 또 300만 원 이상이 1.7%포인트 각각 오르는 등 고임금 구간 비중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하는 듯 했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해도 금세 그만뒀습니다. 청년층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4개월에 불과했는데 전년 동월보다 0.8개월 줄어든 겁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는 보수나 노동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한 기자 이번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 한 기자, 요즘 회사를 진득하게 오래 다니지 않고 빨리 그만두는 조기 퇴사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요? 네, 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이 1년에서 3년 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가 61%로 가장 많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4개월에서 1년 미만이 33%, 3개월 이하도 6%였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왜 조기 퇴사하는 것 같냐? 그 이유로는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가 60%에 육박하게 나와 가장 많았고요. 이 밖에도 연봉이 낮아서 사내 문화가 맞지 않아서 인간관계 때문에 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입사원 1명 기준으로 채용부터 실무 투입까지 들어간 비용은 1, 2위가 극과 극이었는데요. 50만 원 이하가 36%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이 넘는 게 2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사이 금액들이 그 다음 순위에 자리했습니다. 조기 퇴사는 이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80%가 넘었지만 조기 퇴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35%에 그쳤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로는 이 장려금이나 포상휴가, 멘토링 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뽑아두면 나가고 뽑아두면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에겐 더 힘들 텐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가 예산까지 마련했다고요? 네,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꾸준히 계속 일하는 청년에 대해 줬던 근속 인센티브를 앞당겨서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근속 인센티브를 18개월, 24개월 재직할 때 240만 원씩 2번 줬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앞서 설문조사에서 이미 1, 2년째부터 조기 퇴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근속 인센티브를 당기고 나눠서 준다는 겁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4차례 지급합니다. 즉 반년만 일해도 1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또 원래는 졸업생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이 늘어나서 이번엔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청 대상이 늘어나서 올해 지원 규모도 이 기존 10만 명이었던 게 7천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추가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서 254억 원이 더해져서 총 8,026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최근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청년들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청년이 일할 수 있게 기업도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겠죠.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시에 청년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요. 신규 채용한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7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도 그 사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이 사원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주려고 애를 쓴다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로 옮겨준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와 별개로 이 실업 기간이 넉 달 이상이거나 학력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